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에 발표가 될 PMI 지수인 구매 관리 지수에 다시 주목을 해야 하고, 사실 이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으로 보고 있고요.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 전망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렇게 빡빡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7일에 있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고,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달러 환율이 이제는 1,300원대를 돌파를 해서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미국 내 경기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할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장 뉴욕 증시에서는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대형주들 위주의 S&P 500은 장중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짓눌렀지만 금리 하락 가능성은 기술주를 강하게 밀어 올렸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빅스 지수 역시 장중 혼조세를 보이면서 예상을 했던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지만은 아직은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에 발표가 될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러 지표들과 함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13일에 있을 CPI 지수도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다시 한 템포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겠습니다. 루시드 차트를 보시면 플러스 1.35%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06%가 하락을 하면서 17.22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당분간은 횡보 구간으로 예상을 한 만큼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121선이 내려오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지루한 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 스몰 캡에서 매수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는 갔지만은 장 마지막에 갈수록 공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엄청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4%대까지 보여주었고, 어제의 최저점인 16.35불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매도 비중만 높지 않다면 얼마든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공매도 비중을 줄이려면 역시나 생산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가 2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상보다 더딘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시드 측에서도 2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어느 정도 생산량이 갖춰지면 그때 가서 할 거라 생각을 하면서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 확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리뷰를 해준 존 레팅거가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인 가족에게 적합한 리비안의 R1T를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판매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전 존 레팅거의 리뷰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였고요. 많은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루시드 오너분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규모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열심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더 분발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무제한 충전 프로모션이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예약자 한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요.
이제는 뭐 7월 1일부터 퓨어 모델에서 그랜드 투어링 모델로 업그레이드 프로모션도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한 홈 차징 스테이션 판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루시드 측에서 어떠한 프로모션으로 추가 예약 고객을 끌어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베어스 워크샵에서 오늘자로 업로드가 된 영상 중에서 캡처를 한 사진이고요. 지난번보다 배송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대기 중인 차량에서는 화이트 색상의 메탈 루프가 장착이 된 차량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매번 이렇게 찾는 것도 일입니다. 앞으로는 메탈 루프 차량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이렇게 일일이 찾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 랩핑이 아닌 상단 부분만 랩핑이 되어서 딜리버리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오랜만에 루시드 확장 공장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6월 30일경에 보여드렸던 부분하고는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스탬핑 구간도 역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공사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 모습이고요. 많은 차량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영상으로만 봐서도 느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2,000대를 생산을 하려면 3분기부터는 1,000대, 2,000대로는 안 되겠고요. 5,000대 이상 생산을 해야지만 안전빵으로 12,0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제보 중에서는 이제 JP 모건에서도 이번 연도 생산량을 8,000대에서 1만 대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분기 생산량에 따라서 정말 결정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연도만큼은 2만 대에서 생산량을 줄여서 1만 2천 대로 하향을 조정을 한 만큼 루시드 측에서 공급망 문제로 달성 못했다는 소식 말고요.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을 하였다는 소식을 꼭 들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